결론적으로 이번 정책은 예상보다는 조금 더 강한, 그리고 기대보다는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경제 성장을 더 안정시키겠다는 신호를 전달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와 투자의 데이터베이스 상하이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중국 최고위층이 하는 회의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는 두 가지 회의 중에 하나가 이제 어제 마무리된 중앙정치국 회의였는데요. 사실 어제 정오쯤에는 회의가 연기되지 않았느냐는 우려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시장이 또 빠르게 급락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장이 마감하고 나서 그 회의가 예정대로 종료되었고, 회의 내용이 사실 시장의 예상을 조금 뛰어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간 사회 발전의 주요한 목표가 순조롭게 완성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중국어 표현으로는 全年的经济社会发展主要目标任务将顺利完成. 여기서 중요한 게 장이라는 말입니다. 이 장은 뒤에 야오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장야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할 것이다, 달성할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정도로 단호한 표현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 거의 되었다는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5% 달성을 했고 3분기에는 4.8%였기 때문에 연간 목표를 달성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5%를 넘어서는 5.2% 정도가 이번 4분기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기존의 그 예상으로는 또는 기대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었습니다. 며칠 전에 신화사에서 5%에 근접한다고 보도했을 때만 해도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는 확실한 입장이 나왔고, 그래서 11월과 12월의 경제 데이터가 예상치를 크게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두 번째는 통화정책이 적당히 완화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표현도 实施更加积极财政政策和适度宽松的货币政策, 이런 표현인데, 이 발표문에서도 또한 제 눈에는 가장 들어온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년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25년 동안에 보시면 통화재정정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기록을 했는데요. 2009년과 2010년에만 통화정책에서 적당히 완화한다,适度宽松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고, 그 뒤에 2025년 내년도에 이 표현이 들어간 것입니다. 재정정책은 항상 적극적이었던 적이 많았었지만 이번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하고 2010년이 뭐가 있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4조 위안의 경기 부양책이 그 당시에 있었고, 전국적으로 그 4조 위안이 불쏘시개가 되면서 레버리지된 돈이 25조 위안에서 30조 위안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학자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 수요도 자극을 하는데 성공했고 세계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했었지만 장기적인 엄청난 부작용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년도 정책에는 통화 완화뿐이 아니라 재정 정책도 같이 하겠다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지금 도장을 확 찍은 것입니다. 또 표현에는 비전통적인 역주기 조정까지 언급이 되었었는데, 이것은 재정 적자율이 4%를 넘어설 가능성, 그것도 있고, 또 거기에 혁신적인 도구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9월 26일에 중앙은행이 수합 편이라고 했죠. 수합 퍼실러티 또는 바이백에 대한 재대출, 이런 것들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시장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의 통상적인 도구를 넘어서 새로운 그런 수단들이 동원이 될지 여부는 여러 부처들의 혁신 역량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이런 조치들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워딩 측면에서는 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그래서 원주, 러우스和股市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역시 이제 조금 드문 표현입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정책적인 언어가 아니고 거의 일반
시민들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마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도록 가장 단순 명료하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겠다 이런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이게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을 안정을 시키겠다는 것 자체가 주민들의 자산과 부채의 구조, 즉 그동안에 좀 훼손된 자산 부채를 그 지갑 사정을 조금 회복시켜 주겠다 뭐 이런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위층에서도 시진핑도 자산과 부채가 구조적으로 훼손을 좀 충격을 받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이해했다 뭐 이런 표현을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디플레이션인데 이런 디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항상 나는 손해 본다 뭐 왜 이러냐 뭐 이런 그런 느낌을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경기 지표 또는 경제에 대한 그 기대 심리가 다 반영이 된 그런 그 대표적인 지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주식 시장은 뭐 우리는 이제 주식을 많이 보지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동산인데 부동산을 안정시키고 가격을 하락을 정지시키고 올리는 것은 더더욱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레버리지를 즉 빚을 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이미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집값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하락을 막겠다 이런 것은 사실 어떤 정책이 나오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이렇게 안정시키겠다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새로운 정책을 뭔가 내놓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게 이제 부단히 인민들의 생활 수준을 올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내수 확대와 결합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네 번째 포인트인데 소득 측면에서 소비 부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민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지 않겠나 뭐 이런 의미로 보이고 기존의 소비재 교체 보조금 확대라든가 또는 연금 출산, 뭐 의료 보조금 지급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부동산하고 연결된 국가가 부동산을 재고를 어느 정도 사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 부담을 더 덜어주겠다는 뭐 이런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정책은 예상보다는 조금 더 강한 그리고 기대보다는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경제 성장을 더 안정시키겠다는 신호를 전달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추가적인 지준율 인하라든가 금리 인하 등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재정 정책도 역시 더 전면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새로운 정책의 수단들이 등장을 해서 대외 수요에 트럼프가 가져온 대외 수요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그리고 그런 리스크를 상쇄하려고 하는 그런 기대들이 또는 계획들이 이 내용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불어서 내년은 14차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해라서 경제 성장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목표는 5%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되고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더 어렵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뭐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대외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 정책이 항상 어떤 힘을 발휘해 왔다는 것은 뭐 과거에 다 데이터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정치국 회의의 기조에 따라서 그 뒤에 이번 주나 뭐 다음 주에 이제 다 결과가 나올 텐데요. 경제공작 회의에서는 더 세밀한 계획과 정책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겠나. 숫자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방향이라든가 계획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기대할 만한 그런 요인들이 조금 더 등장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그 정책 발표가 되고 나서 홍콩의 항생 지수라든가 또 특히 이제 항생 테크 같은 경우는 4% 이상 올랐고 지난밤에
그 나스닥의 이제 골든 드래곤 지수도 한 8.5% 정도 급반등을 했었죠. 이것은 아마 이제 외국 자본들도 역시 회의에서 나온 그 정책들을 갖다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런 증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뭐 시장은 지금 열리고 있긴 한데요. 제가 이제 보니까 역시 시장도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네요. 오늘은 중앙정치국회의를 돌아보는 것으로 오늘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좀 내용들이 더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